지역 명문고 설립, 이게 수차 이야기됐던 겁니다. 에르가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니까 학교 분담금이 한 50억 정도가 내야 되는 겁니다. 에르가 제 선배가, 에르가 사장이 제 선배인데, 연락 불러서 우리가 돈 50억을 줄 테니까 카이에 갖다 줘라. 이 50억을 보태서 카이가 지역 명문고를 좀 설립해달라. 그러더라고. 내려보고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그 이순실 실장한테 가가지고, 자, 에르가가 학교 분담금 50억을 카이에 줄 테니까 이 돈 보태가지고 카이가 학교 명문고 하나 지으라. 그러니까 벌써 카이는 한 200억 정도의 명문고를 지으려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하성룡 사장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을 것이다. 그때서 우리가 하나 지을 테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 유야무야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지금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지금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사천과 삼천포 서부 상계면이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냐, 뭐를 해야만이 사천이 발전하고 삼천포가 불 꺼지는 항구가 없어질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제가 뭐 맹스간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서 대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이전의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좀 비판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삼천포 지역. 삼천포 지역이 지금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시장도 고민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고민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대안들이 정말 우리가 가시적인 대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다. 그러면은 삼천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 이 부분들은 제가 대안이 아니고 기존에 많이 논의됐던 부분들을 인자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상남도가 이명박 대통령이 내려왔을 때 대통령 VIP,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 때 VIP 보고자료예요. 이 보고자료가 뭐냐면은 삼천포 하력발전소 폐를 이용해가지고 삼천포 항천도 약 한 30만 평을 처음에는 한번 만평 해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완전한 최첨단 유리 온실 단지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단지를 만들자. 그 단지를 만들 때는 지금은 이제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축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온수가 나오니까 연료의 86%가 세이브가 되고 또 1층과 2층을 지어서 1층에는 양어장, 2층에는 하이단지를 만들 수 있고 사시사철 해수욕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온실단지도 만들 수 있고 관광단지가 판매단지 그래서 거기를 최첨단 단지를 만들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2012년도인가 그때 이거를 처음에 이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천의 심재대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여의원한테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가 문제고 하니까 여의원한테 가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삼천포 하력발전소 나오는 온배수가 우리 환경법상으로 그게 폐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 열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해야 되는데 여의원한테 좀 같이 가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의원이 이거 담당하는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 뭐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 아침 일찍 출발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저쪽에 뭡니까? 대전에 있는 대전 바로 밑에 있는 그 인삼랜드에서 여의원하고 몇 시에 약속했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여의원하고 전화가 안 한 거예요. 만나자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전기 파동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예요. 여의원님은 제일 바쁠 때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보자는데 야 우리가 지금 올라가니까 의원님 좀 만나고 하자 그러니까. 오늘 도저히 의원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상관없다. 어디 계시는지 내가 가면 되니까 10분만 하면 된다. 그 의원님 이야기해라. 일단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밖에 회의가 있고 오늘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일단 올라가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원님한테 말씀만 전해라. 그래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정신을 먹고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연락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의원님, 자 삼천포는 이 문제인데 온배수가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이걸 좀 더 폐결 내가지고 이거 활용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삼천포 그 항천도까지 끌고 나오는데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화력발전소가 되든지 안 그러면 국비가 되든지 여의원 이걸 해결해 주라. 여의원 이걸 꼭 해야 됩니다 하니까 여의원이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산업통상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산업통상부가 안 됩니다. 대부분 판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온 배수가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상규 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논란이 많지만 대부분 판결을 되었고 삼천포 화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나오는 열을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천상공회의소 회장한테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2층 사무실을 이 사람한테 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 시장도 정만구 시장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고 삼천포에 있는 그 농업기술원장이었던 정대우 기술원장님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농업정책국장이었던 박 국장도 자기 일생일대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됐는데 사실은 삼천포가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되거나 도시가 변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정부도 강력하게 지원해 줄 것이고 정부 예산도 있고 시 예산도 있고 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심지어는 네덜란드에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알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면은 삼천포 향촌동의 30만 평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소진됩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느냐면은 대한민국의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천포만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일단 사시사철 눈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데 화력발전소는 전부 다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매립지입니다. 여기는 그냥 자연 성토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침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용수가 공급이 난강 강력 상수도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시사철 누구든지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고의 지역이 삼천포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삼천포 농협에서도 검토를 했고 사천시에서도 검토했고 노천공단에서 검토했고 전부 다 검토가 된 사업입니다. 누군가는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작은 프로젝트를 크게 잡아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천포가 정말 새롭게 불 꺼지는 한국에서 탈피하려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삼천포는 해양 항로화 단지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경상남도 역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경상남도가 한방 엑스포를 하면서 한방 항로화, 양방 항로화, 해양 항로화 3개를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방 항로화에는 산청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 하면 거창 연계돼 갑니다. 양방 항로화에는 부산대학교와 양산시가 결합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잘하고 있어요. 거기는. 단지 지금 해양 항로화 단지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지사 감을 해가지고 이게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남해에서 상당히 지금 대시를 하려고 하고 하동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양 항로화 단지를 제가 볼 때는 삼천포 정도에서 추진을 하면은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천읍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천공항이 여기에 있고 여기 그 공항 앞에서 이리 가면은 고성 가는데 여기 사천 가는데 상거리입니다. 여기 고깃집 있는데 여기 공항 주유소 있는 데입니다. 여기 공수운동장인데 자 사천이 지금 개발하는데 다리를 놓고 땅을 닦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이제는 건설의 시대나 다리나 이런 시대는 이제는 조금 지나갔습니다. 지금 대도시라든지 이런 그 산업단 대도시 신도시에는 전부 다 도시의 변화를 지식산업센터나 융복합도시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도 지금 이거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진주가 지금 벌써 지식산업센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장이 만경동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지식산업 옛날 같으면은 공장,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추진하면은 사람도 모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도시도 활성화된다.
그리고 융복합도시라는 것은 앞으로는 공장 따로, 일자리 따로, 교육 따로, 문화 따로, 주거 따로가 아닙니다. 공장과 교육과 문화와 그 다음에 삶이 같이 되는 것들이 융복합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사천시로서는 지금 여기가 아까 말한 출동이 도시의 관문, 1차 관문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두 번째의 관문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공군부대에 들어가는 유료 저장고가 어디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철길에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은 여기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도시 관문으로서 지지사회다. 여기 공장에 아파트를 짓든지 융복합 도시로 여기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게 만들어지면 이 구도심도 활성화될 것이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연기나는 도시가 아니고 아파트인 공장이라든지 정말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서 가면 약 10만 평 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천시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천시가 LH와 같이 공동으로 모범적인 사업으로 추진해도 여기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천의 도시 관문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의견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개념의 도시 개발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를 견제해야 됩니다. 여기는 공항이라든지 KTX라든지 고속도로 IC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산단, 상평, 전평, 꼬리산단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가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은 어떤 투자가 있느냐면 분양가의 70%까지 저금리 대출로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이 수익형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50%, 재산세 37.5%도 감면을 하고 부가세도 환급이 됩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했고 문화적인 부분들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칭 다솔 문화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삼천포에는 박자세 문화관이 있다 그러면은 다솔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이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서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솔사의 한용운, 만해 안용원 선생, 최범술씨, 이거 허담스님, 김범부, 여러분 잘 아시는 김범부 어르신, 그리고 김동리 씨, 이행기 문학,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지역에 태어났거나 이 지역에 계시면서 지역을 문화를 양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기 한용운이 다솔사에서 독립운동 만단의 조직을 만들어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이행기입니다. 이분이 1933년생인데 2005년도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사천 사람들 잘 몰라요. 인터넷 쳐보면 이행기가 진주 사람은 나오는데 고향 서정리에 태어났습니다. 3살까지 살다가 진주로 갔는데 자정을 하다가 진주 문화원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데 불구하고 시비가 부산, 진주, 부산대학교, 충북 이런 데서는 시비가 있는데 사천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를 모아서 제가 볼 때 다솔사 문학관 김민석 씨가 그 시를 낭송하는 겁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척추는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네, 이분이 이제 초기이신데 이 초기이시는 이제 서정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정시인데 이분의 그 시상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허무주의자. 뒤에 가면은 일반적인 시하고 완전히 틀린 허무주의자의 시로 갔다는 게 상당히 그 이행기 씨가
뭐 어르신 잘 아실 분 진주의 강희은 교수가 이행기 씨의 후배입니다. 동국대학교 강희은 교수가 선배고 후배예요. 그래서 그 강희은 교수가 서울에 있는데 이행기 씨가 강희은 교수를 보고 내려가면은 진주에 가면은 우리 삼촌 이창호 씨가 문화원장하고 상공에서 사무국장 했으니 그거 만나봐라. 그래서 도와주겠다. 근데 이행기 문학제를 진주에서 6회까지 했습니다. 6회까지 하고 지금 마무리 졌기 때문에 강희은 교수 하는 이야기가 하천에서 이행기에 대해서 재조명이 있다 그러면 강 교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동국대학교 선후배지간이면서 이 근방에서는 지금은 강희은 교수가 시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문화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본향 한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구 지역 이런 부분들 또 하나 곤맹 지역입니다. 뭐 여기 어디냐면은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가 곤맹면 사무소고 여기서 진주 가는 도로로 오다 보면은 여기서 경상하는 길 묵보 이로 가는 길이 쭉 넘어가 이리 가면 본향 넘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다 보면 여름에 가면은 여기에 엄청난 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진양호 줄기거든요. 이 부분을 진주시 진양호 프로젝트하고 하천시하고 수장공사 공감을 해서 여기를 생태공원, 수몰지 생태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여기 생태 사업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고 비전도 있다고 봅니다. 진주와 사천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장공사에서 돈을 지원해 줄 것이고 진주시도 투자를 하고 사천시도 투자하고 정부 예산도 지원을 받으면은 여기는 생태공원으로서는 최적합지입니다. 가보면은 너무 자연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부 지역은 그러한 발전으로서 이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안 좋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배입니까? 비행기입니까? 이게 배입니다. 이게 우리 기업 이제 지역에 있는 아론 비행선박이라고 하는 업체가 만든 배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이 기술을 처음 보고 경상남도 지사한테 경상남도가 전폭적으로 지휘하는 6개 사업 중 하나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KB 연수원에서 경상남도 교수들 70명 모아놓고 부지사하고 전 직원들이 다 와 있는데 이 업체를 오라 그랬습니다. 이 업체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이 업체가 경상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중점 사업이다. 사천시도 이걸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업체를 제가 했는데 이 업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 기술을 많은 세계 기술들이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이 기업만 성공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도 돈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얼마 전에 그 세계 무르의 박람회 태만감에서 할 때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 많은 업체들이 전부 나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탄 거예요. 이게 조혜록 대표랑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장관들 쭉 가서가 있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놔놓고 뒤에 가서 이제 안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국정원, 장관들, 대통령하고 무슨 이야기 했냐고 전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업체가 용인에 있는데 자기가 한 300억 정도 돈을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 부산 친구인데 무역 중개상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300억 전부 다 털이했고 지금 빚만 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이게.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라. 자, 뭐가 문제고? 그 당장 이제 공장을 지으려니까 용인에 그 좁은데 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서포 넘어간 다리에 도지고 도땅 11,000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 가가지고 이 땅을 이 사람 줘라. 사천시에 이야기한 겁니다. 김상동 국장을 보고 국장님 이 땅을 빨리 줘라 이거. 이 안 주면 간다. 김상동 국장이 서류를 만들다가 또 땅을 마음대로 지금 거기가 뭐냐면은 그 회장이 어디냐면은 그 요양원 시설할 부지예요. 거기 이제 안 하니까 빨리 줘라. 그렇게 시도 동의를 했어요. 도에 갔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동 국장이 쟤를 도에 가가지고 이걸 사천시로 넘기겠다는 공문 하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사천시로 공문 넘겨줘라. 바로 넘겨줬어요. 이 땅을 사줘야 되겠다. 이 땅을 안 사주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사천에만 모르는데 부산 포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이 비행기를 실험을 날아보야 되는데 시험 운행을 해야 되는데 시험 운행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어디를 찾았냐면은 당포를 찾았습니다. 당포에 가면은 연수원 시설도 있고 이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푼툰 시설도 다리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당포로 간 거예요. 그러면 고성군수는 이 업체가 고성으로 오는 조건에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 가면 안 된다 내가. 절대로 사천은 못 떠난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포항에서 울릉도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배가 2시간, 3시간인데 이 배로 가면은 시속 200km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릉도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포항에 있는 호텔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20층을 주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울릉도 취항을 합니다. 그러자면은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에는 이 비행기가 제가 볼 때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는 이 비행기 때문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비행기에 대한 바다에 대한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부가 장관이 직접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내일 모레 8월 3일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사천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대가 전부 다 가고 시도가 전부 다 갑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시도 지방자치단체만 거기에 킨텍스에 가는데 유일하게 이 업체만 거기에 전시를 합니다. 행정부가 3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이 업체가 지금 사천에 본사만 두고 다 떠나갈 입장이 있는 거예요. 사천시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도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지금 포항에서는 자 너가 원하는 바닷가에 지금 조선 사업을 해서 지어져 있는 건물을 주겠다. 그리고 이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로를 파주겠다. 포항에서 다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돈도 너가 돈이 없으니까 대학금만 걸고 나머지는 대출로 다 해주겠다. 사실은 포항에 가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청에서 새만금의 그 넓은 부지에 새만금청이 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게 이 비행사 가지고 있나 비행선박이라고 하는 게 편말도 있어요. 여기 오히려 여기 오면은 예산 지원, 기업 지원 전부 다 해주겠다. 거기서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어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거 갔다 왔습니다. 이 자료도 그쪽에 좀 도와줬어요. 이게 조사장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공장에 1년에 몇십 대씩 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포항으로 가든지 새만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항은 좀 문제 생기는 포항에 지진이 나니까 포항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새만금 쪽으로 가야 된다. 새만금에 가버리면은 새만금청은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천은 모태만 남겨두고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배가 지금 5인승과 8인승이 있는데 8인승을 지금 중점적으로 만드는데 8인승 한 대 30억이에요. 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우리는 헬기가 가지 못하는 거 만약에 파도가 친다든지 우리가 바람주의가 하면은 뭐 파도가 한 2m 정도 되면은 절대 배는 못 나갑니다. 이 배는 파도가 3.5m가 돼도 바다 날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에 같이 세월호 같이 사고가 나면은 이 배는 그 악천후가 있어도 바로 가서 서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추락을 한다고 해도 이 배는 5시간 동안 물에 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배가 바다 밑을 날아가게 되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는 여기다가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침투용으로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이에 있는 실무자들을 데리고 한번 갔습니다. 너가 검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카이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자.
근데 얘들 개발이 안 된 게 뭐가 개발 안 됐냐면은 야간 운행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겁니다. 카이는 벌써 야간 운행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기구에 야간 운행을 붙이고 카이가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만 하면은 이거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산에 가는 것도 이 기업이 돈은 하나도 못 벌면서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수기업이라고 이걸 아론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있어야만 되는데 제가 이 친구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용인에서 본사는 떠나지 않는다. 근데 본사가 일자리가 전부 다 글로 다가버리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바이어들이 지금 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바다의 관광의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근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여수에서도 컨택을 하고 있고 지금 전부 다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포에 있는 그 부지를 주면은 모든 사업의 전쟁 기제가 사천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마도도 갈 수 있고 또 부산까지도 갈 수 있고 이게 울릉도까지 갈 수 있고 목포까지 전부 다 가는 겁니다. 여기서 관광이 다 되는 거다. 여기가 거점 도시를 만들자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김상동 국장은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기업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정말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이에요. 자, 지금 진주 사천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아마 사천, 진주, 백만 도시 이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사천과 진주가 장기적으로 정말 백만 도시에 가려면 뭐부터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눈의 지역된 부분들입니다. 하성룡 사장도 항공산업과 백만 도시가 가려면은 진주 사천이 새로운 도시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천, 진주는 백만 도시를 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눈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가 이야기야? 지금 여기 이 도로가 어디냐면은 여기서 그 사천공항 앞입니다. 여기가 사천공항 앞에 여기 보성 가는 길이고 여기 사천공항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여기 보성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가 진주 상생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국도 3호선 1로 가는 겁니다. 지금 사천의 주 도로입니다. 국도 3호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도로 진주 상평동 국도 33호선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보성에서 아까 말했던 보성 상리에서 넘어와가지고 정동으로 해가지고 사천읍으로 해가지고 사천공항 앞에서 상평공단을 통해서 어령 합천을 해서 대구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상평공단에서 진춘 정촌 산업단지 뿌리 산단 이 뒤로 바로 뻗어서 사천까지 바로 내려오는 이 도로 9km입니다. 이 도로가 저는 가칭 항공산업대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천이 정말 100만 도시나 50만 도시를 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도로의 개선,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지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또 마찬가지 사천공항이 있는 데고 여기 보성 가는 길이고 여기 다이어프로 하는 데고 여기 음식점 있는 데입니다. 자, 이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16년도 부산국토관리청 자료입니다. 이 국도 33호선 내려 보성에서 정동원에서 넘어온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사천에서 하계까지를 떠봤습니다. 이게 한 6.1km입니다. 정촌까지. 이걸 2016년도에 국토관리청이 이거를 새로운 도로를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안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가 1이 나와야 되는데 BC가 0.5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합정책 분석을 해보니까 0.387로 나온 거예요. 이게 0.5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국토관리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경선 때 진주시는 이 안을 냈습니다. 진주시는 이창희 시장이 자, 이 도로를 내주라. 이거 도로를 내두면은 자, 정부가 이 안을 채택만 하면은 진주시는 타당성 용역비 50억을 내놓겠다. 라는 진주시장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가 진주가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사천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천 인구가 유출될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게 항공산단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금도 정체가 엄청나게 심한데 이 우회도로를 이게 우회도로입니다. 이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 정체성에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왔느냐?
여기에 사천에 있는 공항 앞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조금 더 가면은 고성으로 가다 보면은 하암에 있습니다. 원래 도로는 하암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 가지고 사천 농고 앞으로 해가지고 사천 앞에 들에 지금 보면은 농도가 큰 농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서 지금 그 바느실 신곡지구 되어 있는 바느실로 넘어서 지금 거리 저 리그 아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진주와 사천의 우회도로가 실질적으로 우회도로가 되고 사천의 우회도로가 여기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바느실로 넘어서 넘어가니까 이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 발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늦춰집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에 만들어져야 될 도로입니다. 이거는 사천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천국회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국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두 지자체가 전부 다 모이고 이 도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항공산업단지 두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시를 넣어보면은 미시는 지금 안 나옵니다. 이 도로가. 그러면은 이 정책적인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지시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로는 여기에 그 리그 아파트에서 지금 바느실 발령을 해가지고 진곡적으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는 사천시가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도로가 어디로 가냐면은 저 수천 앞길로 연결해놨는데 사실은 수천 앞길보다는 제가 봤을 때 사천 농고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도 함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도로도 함으로 내려와가지고 덜파를 해서 바로 질러 내려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도 줄어들고 공사비도 기간도 단축되고 이 부분의 논의가 제가 볼 때는 시급하게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 시작한다 해도 이게 빨라야 5년 안에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은 케이블카에 대한 운송 수송 능력도 여기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논의가 빠른 시간 안에 이어되고 우리가 추진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미래전략산업에서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 이 사업은 지금 건설사업기간 한 5년 정도 진주시가 아닙니다. 이게 진주시 아니에요. 사업비는 약 한 3천억 정도 4천까지 오는데 3천억 정도 잡은 겁니다. 타당성 용역비는 50억을 편성하겠다고 진주시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항공이니까 가칭 항공산업대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자. 이렇게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전라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전라도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강주입니다. 전라도 강주고 나주고 여기가 무안국제공항이고 여기가 목포입니다. 이게 지금 호남 KTX 2단계 사업입니다. 이 금년도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자, 1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게 지금 강주에서 나주로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 고청역 여기서 바로 여기 목포로 가게 돼가 있어요. 예산 기본적인 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기가 박지호의 지역구고 주성영의 지역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155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일로 무안국제공항을 지나서 목포로 가는 걸로 노선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이 예산이 돌아가면서 예산이 얼마가 증가되느냐면 약 1조 1천억이 증가되면서 무안국제공항으로 지나갑니다. 무안군의 인구가 8만 2천밖에 안 됩니다. 사천 인구 12만인데 박종순 대표가 사천에도 KTX가 내려오라고 하는데 안 내려옵니다. 이 노선을 바꿔가지고 1조 1천억을 국회의원 몇 사람 때문에 여기 그대로 1조 1천억이 금년에 추가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목포에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흑산도가 나옵니다. 흑산도 뒤에 홍도가 있고 흑산도에 지금 공항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흑산도 공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합니다. 이 활주로가 1200m 활주로고 이게 예산이 한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활주로가 만들어집니다. 흑산도에. 여기는 타당성이 나오는 걸로 정부가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50인승 비행기만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1시간, 대구에서 1시간, 청주에서 1시간, 김해에서 1시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더라고. 전라도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가는 게 비시나 타당성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정치적 힘의 논리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여기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논의가 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비대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재정 성수 효과가 있어야 된다. 재정 성수가 뭐냐면 돈을 100원을 넣으면 150억 내지 200억이 나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투자가 좀 위험하더라도 이거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남부 내륙철도가 이 시가 보면은 한 0.6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원주 광명선은 0.29, 전라도 꼭선 0.14, 호남선 0.49, 전부 다 남부 내륙철도보다 훨씬 미흡한데 이 사업들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0.6인데도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 내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의원과 시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정말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진주 사천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3+2 진주 국회의원 3명, 사천 진주시장 2명이 합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주는 어느 정도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사천을 지원해서 진주 사천이 하나 되자. 그래서 3+2 지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기관단체,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해나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장시간, 너무 장하게, 너무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오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 교수님입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 에디터고 대한민국에서 도시공학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도시공학 박사고 일반 공학 박사고 또 도시 재생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위원장도 하셨고 또 충무총회 대한민국 도시재생위원장도 하시고 LHS도 모든 업무를 김영 교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늘 정말 어려운데 사천의 도시재생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도우시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빼고 있습니다.